전쟁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100년 패권을 쥐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914년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당대 최고의 강대국들이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기 시작했죠.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졌고 숙련공들은 총을 들고 참호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생산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대서양 건너 미국 공장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 미국은 무기를 찍어냈습니다. 군복을 기워내고 군량미를 배에 실어 보냈죠. 전쟁이 끝났을 때 패권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전쟁 자체가 미국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공장이 멈췄을 때 유독 미국 공장만 멈추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세계 패권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장면이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환호했죠.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동해온 무기 공장 라인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으며 먼지만 쌓여갔고 숙련된 용접공들은 은퇴했습니다. 정밀 부품 협력업체들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파산했죠. 유럽은 이걸 두고 평화의 배당금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시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배당금 같은 건 애당초 없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엔 핵무기와 수만 문이 장사정포를 손에 쥔 정권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니까요. 공장 문을 닫고 싶어도, 국방비를 줄이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전차를 찍어내야 했고 자주포 라인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려야 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기술을 개발해야 했죠. 유럽이 방심하고 나태해진 30년 동안 한국은 매일 밤 불을 밝히며 생산 라인의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분단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강의 지속 생산 능력을 길러낸 겁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평화에 취해 있던 유럽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장 다급했던 건 폴란드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구형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 퍼줬더니 정작 자기 나라 국경을 지킬 탱크가 한 대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돌아온 답은 절망이었습니다. 공장 라인 다시 깔고 공급망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 실제로 인도까지는 5년에서 10년 기다리세요. 러시아 포성이 코앞에서 들려오는데 5년은 나라가 망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반신반의하며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창원 공장에서 갓 찍어낸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위풍당당하게 하선했습니다. 이 납품 속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유럽 군사 관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00년 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의 라인이 멈춰선 사이 오직 한국 공장만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그 힘,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압축된 폭발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방산 수출액은 1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끝자락의 작은 나라가 치고 올라와 그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뺏고 있는 겁니다. 방산 빅4라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K-와인 자주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 전차의 현대로템, 정밀 미사일의 LIG 넥스1, 초음속 전투기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네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미 계약 도장을 찍고 받기로 확정된 수주 장호만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30조 원이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들이 당장 내일부터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운 계약을 단 하나도 따내지 못해도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은 공장을 풀가동하며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 비중을 분석해 봤더니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대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점유율 세계 2위입니다. 그 콧대 높은 유럽 선진국들이 자기네 무기 공장을 놔두고 머나먼 동쪽에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대한민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2가 역사적인 첫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날아오는 이란 미사일을 향해 천궁2가 솟구쳤고 결과는 96% 격추율이었습니다. 이게 왜 전 세계 국방부가 뒤집어질 일이냐면 이 시장은 수십 년간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완전히 독점해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 가격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가격에 실전 성능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돈을 트럭으로 싸들고 와도 생산 라인이 밀려서 바로 사지도 못하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은 단순히 무기 몇 개 팔아 단기 장사를 챙기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기라는 건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한 번 팔고 끝나는 재화가 아닙니다. 탱크 한 대를 사면 최소 20년, 길게는 40년을 씁니다. 궤도가 다를 때마다 순정 부품을 갈아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운용 군인들 훈련 비용까지 합치면 처음 살 때 냈던 돈의 수배가 운영 유지비로 평생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속 서비스는
오직 처음 무기를 설계하고 판 나라에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산 탱크에 한국산 부품을 끼워 넣고 싶어도 규격이 완전히 달라서 호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생태계와 똑같습니다. 한번 아이폰을 사면 앱도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충전기로 애플 규격으로 에어팟까지 연동하게 됩니다. 이 생태계에 한번 발을 들이면 도망치지 못하는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한국 방산이 지금 이 전략을 전 세계 무기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땅에 대한민국 생산 라인을 통째로 복제한 메가 팩토리를 짓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K2 전차를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는 공장을 착착 구축 중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보게 될 정비 매뉴얼과 설계 도면은 완벽하게 한국식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폴란드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은 한국식 매뉴얼 없이는 탱크 한 대도 스스로 정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폴란드산 K2 전차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 운영 체제가 독일식도 미국식도 아닌 한국식 표준으로 강제 패치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방산 구독 경제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전 미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무기만 판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과 표준을 유럽에 이식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시선은 현재의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행하는 파일럿 기술, 조종사 없는 완전 무인 전차, 수천 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군집 드론, 지구 궤도를 지배할 우주 군사 위성 체계. 왜 이토록 미래 기술에 집착하는 걸까요? 방산 기술은 결국 민간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에서 검증된 AI 조종 기술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의 두뇌로 전이됩니다. 군집 드론 제어 기술은 도심 항공교통과 물류혁명을 이끌 열쇠가 되고요. 100년 전 미국이 전쟁 무기를 만들며 쌓은 기술력으로 자동차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을 독점했던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대전략입니다. 장밋빛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칼날처럼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야 합니다. 첫째, 수출 지형이 폴란드 한 곳에 너무 쏠려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이 단 한 나라의 결단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지금의 호황은 결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에 찾아온 반사이익입니다. 언젠가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지금처럼 눈이 뒤집혀 무기를 사가던 폭발적 수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변수는 미국입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이었던 나토와 중동 무기 시장을 한국이 가로채는 모습을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마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외교적 압박과 규제의 칼날을 언제든 들이밀 수 있다는 게 가장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파도를 뚫어낼 저력이 있습니다. 수출 전선은 이미 중동, 남미, 아시아, 호주 대륙까지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피할 수 없이 길러낸 방산의 힘이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가장 높은 자리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30년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골든타임을 향후 50년의 산업과 기술 패권으로 치환해낼 수 있느냐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응원하시는 분 혹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모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